쌤이 저를 되게 성실한 캐릭터로 알고 계시는데 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신윤균 선생님 파였던 거죠. 근데 제가 약간 반에서 신윤균 전도사 약간 이런 느낌이어갖고 저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새끼들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이다를 목표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카이 선배들과 함께 구체적인 학습 전략 그리고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스카이에 가려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본인은 나는 몇 시간 자고 어느 정도 공부했던 것 같다. 수면 시간과 함께 그런 어떤 생활 패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서영이부터? 저는 이렇게 잠이 부족하면 그 집중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한 6, 7시간 정도 수면을 하고 그 하루에 제가 저한테 비는 시간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게 하루에 무슨 요일에는 몇 시간 정도가 비니까 그거의 80% 이상은 꼭 공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타이머를 재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유성이라는 친구는 선생님 그 현장에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1년 내내 맨 앞자리에 앉았었지? 항상 맨 앞자리에 딱 와서 자리 맡고 딱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수업 자세가 너무 좋아서 정말 기억에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 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내가 중간에도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었어. 될 것 같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니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 4등급 받는 친구가 선생님 저 서울대 갈 겁니다 그랬을 때 열심히 해봐 너는 무조건 갈 수 있어. 내가 솔직히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해봐 뭐 이런 스타일인데 서영이한테는 선생님이 진짜로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 혜리는? 저는 하루에 한 5, 6시간 정도는 꼭 잠을 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앉아서 공부만 쭉 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하는 편이어갖고 이렇게 헷가닥 하잖아요. 가끔 집중력이. 그럴 때마다 좀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 같은 것도 좀 누군데? 신영균? 정세훈. 미안해. 정세훈이라고 이제 그분을 제가 좋아해갖고 그 영상이나 노래 같은 거 가끔 좀 찾아 듣다가 이제 잠깐만 듣고 이제 집중력이 다시 돌아왔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쭉 공부하다가 쉬다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제자들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게 몇 시간 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그거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 사람마다 체력이 다 다르고 집중력이 다 다를 텐데 뭐 사당오락 이런 말 알죠? 4시간 자면은 당당히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다 개소리예요. 그런 게 어딨어. 이거는 확실해. 잠은 체력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자야 돼. 일단 그 정도 충분히 자야 되는데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간에 공부를 할 때는 진짜 집중력 있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진짜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몇 시간 칼같이 자고 막 이런 생각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 너무 갖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겨울방학, 그 다음 1학기, 여름방학, 파이널 기간 이렇게 나눈다라고 치면은 그때 각 시기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혜리부터 얘기해볼까? 저는 우선 겨울방학 때는 수능을 보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틀 같은 거를 잡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개념 강의라던가 아니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뼈대를 쌓는 작업 그런 거를 이제 겨울방학 때 했던 것 같고요. 1학기 때는 이제 수시를 챙겨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내신 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시험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이제 6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봉투 모의고사 많이 팔잖아요. 그걸 좀 구입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널 기간에는 이제 봉투 모의고사 오답 정리 같은 걸 좀 꼼꼼히 하고 수능 한 일주일 전부터는 멘탈 관리를 위해서 좀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풀고 그냥 한 준 킬러 정도? 그 정도 난이도 되는 걸 가볍게 푸는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까지 다 신경 쓰면서 한 거네. 네, 그런 거 제가 멘탈이 약한 편이어서 이게 막 점수 변동이 좀 있으면 흔들리고 이런 타입이어갖고 딱 부여잡기 위해서 좀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신영균 쌤 드는 거 빼고는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내신 다 끝나고 한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1학기 때는 이제 내신에 완전히 집중을 하고 8월 달부터 좀 그 10달이라는 공부 시간을 좀 압축을 시켜서 한 두세 달? 그 정도 만에 한꺼번에 몰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개념을 들은 것도 있고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보통 내신 준비를 좀 빡세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능 공부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딱 바뀌는 그런 게 이제 좀 힘든 것 같아 애들이. 그 내신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능 시험 기간 아니냐. 3학년이라고 쳤을 때.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시험 기간인 건 사실 이건 맞는 말이잖아. 1년 내내 시험 기간인 건 맞잖아. 그거를 내신에 집중하는 내신 시험 기간, 그 외의 경우에는 수능 시험 기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수시와 정시를 좀 골고루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전략상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이제 한 6월 달쯤 되면 제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슬럼프.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슬럼프였는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광원이는 슬럼프를 겪었니 중간에? 슬럼프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저는 마음가짐이 항상 저는 언제나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부족하게 느껴졌던 시기가 당연히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모의고사 6월, 9월 둘 다였는데 왜냐면은 저는 6월 특히 6월 모의고사에 1등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어 빼고는. 그래가지고 이거 대학 가겠나 최저도 못 맞췄거든요. 솔직히 제가 원하는 대학교. 6월달 국어는 몇 시였니? 저 그때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서 그랬거든요. 네, 제가 모의고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능에서는 아주 높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어도. 네,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았어요. 네. 그걸 9월 보고 나서. 9월도 그때도 배 아팠어요. 장 관리를 이제 특별히 신경을 썼구나 마지막에 네. 하면서 수능 날은 배가 안 아팠던 거죠? 네, 안 아팠어요. 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가능했던 게 6월, 9월에 제가 배가 아팠잖아요. 그럼 엄청 빨리 갔다 왔거든요. 제가 좀 그 긴 편인데 처리하는 시간이 그때는 좀 들어 죽겠어요. 네, 그때 선생님 시간도 많이 갔잖아요, 제가. 얘는 수업 듣다가 뛰쳐나가 그냥 수업을 듣다가 나가 그러면 아 가는구나 그래서 그 나름의 어떤 제 나름의 준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모의고사니까 수능 때 마려우면 어떻게 하나라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그 장 비우는 연습을 한 거예요, 저는. 어떤 정신적인 슬럼프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얘기지?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학생들이 슬럼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생각을 바꿔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슬럼프가 온다는 게 자기가 부족한다는 걸 느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능 때 오지 않고 지금 온 거를 되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능 직전에 슬럼프 오면 그거는 진짜 큰일 나죠. 그거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네, 필요가 지금 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았으니까 이걸 극복하면 수능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 중요하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영이는? 저는 약간 크게 한 번, 작게 한 번 이렇게 왔었는데 아까 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내신이랑 정시랑 이게 바뀌는 텀이 그게 필요한데 1, 2학년 때는 계속 그 내신 기간에만 바짝 하고 그 뒤로 좀 쉬고 이랬는데 약간 그 3학년이 되고 나니까 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뚜렷한 게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조금 그런 게 왔었는데 상황에 왔을 때 리프레싱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연히 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비울 만한 수단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작게 왔을 때는 수시 다 원서 넣고 나서 그 직후에 약간 넣고 나니까 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여기는 가겠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다시 생각을 좀 더 하면서 마음을 바꾸게 돼요. 혜리는 슬럼프를 어떻게 처리했어? 저는 멘탈이 워낙 약해서 3학년 때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슬럼프가 3학년 때는 안 왔던 것 같고 이제 2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2학년 때 맡고 있었던 임원 활동이 거의 5, 6개 정도가 됐고 그 가운데서 내신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막막한 거예요. 활동을 챙기자니 내 점수가 떨어지고 시험 공부를 하자니 이제 동아리 애들이 있고 이런 게 두 개를 동시에 잡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랑 그냥 솔직하게 제가 갖고 있는 고민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하고 조언을 많이 받았었어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도움을 좀 주기도 했고 저도 최대한 노력하면서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잘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올 때 자기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습도까지 맞춘다던데 이게 이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면
스카이캐슬 알아? 야 지금 해리가 옥상에서 떨어졌어 지금. 걔 누구지? 해나 그래 해나. 해리가 떨어지면 안 돼요. 해나가 지금 옥상에 떨어져갖고 중매사내하고 있어 지금. 그 드라마 보면 공부할 때 이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습도까지 맞추고 막 쟤랑은 놀지마 막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 근데 그런 어떤 환경, 교우 관계, 친구들 관계 이런 것도 다 공부하는 환경에 들어가니까. 황원이는 뭐 PC방 좋아하니까 PC방 같은 거 가고 싶을 때 어떻게 제어했는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봤다. 해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 잘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 저도 사실 음악 듣는 거나 막 아이돌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갖고 2학년 때까지 진짜 열심히 덕질을 했어요. 그래서 고3이 돼서 갑자기 이걸 또 끊으려니까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덕질을 아예 끊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집중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할 때는 엄마한테 이제 스마트폰을 딱 내고 나 이제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쉴 때 잠깐 나와서 핸드폰 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줘 하고 엄마한테 폰을 맡기고 공부할 때는 그냥 아무 방해 요소 없이 확실히 공부만 딱 하고 쉴 때 쉬었어요. 얼마나 집중을 해서 내가 이 내용을 머릿속에 흡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작정 막 앉아서 펜 잡고 있는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취미 같은 거, 뭐 수험생활 동안 돌파구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하나쯤은 남겨두고 이제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에만 매몰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즐겁게 수험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게 있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공부하는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기본 베이스가 약한 친구들은 공부의 절대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사실은. 이거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나는 스카이를 갈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기본기가 부족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말만 듣고 그래? 2시간 게임하고 오겠어. 그리고 2시간 집중해서 공부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본인이 이제 기본기가 약하면 공부의 절대량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죠? 서영이는 공부 환경 어떻게 만들었어? 독서실 같은 분위기가 맞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리고 일단 시험을 볼 때 독서실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야자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고 학교에서도 야자실이 따로 있지만 그 자리에서 안 하고 그냥 교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전에 제자가 이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 자기 혼자 모의고사를 풀 때는 혼자 이제 조용한 독서실에서 혼자 풀면은 1등급이 나온대. 근데 이렇게 모의고사만 보면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이제 다 같이 이제 막 시험이다 하고 시험만 보면은 3등급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야.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특히 국어 영역에 좀 있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롯데리아 가서 풀어라. 그런데 시끄러운 데 가가지고 그런 데서 탁 트여 있는 곳 그런 데서 한번 실전과 비슷한 환경 그때 뭐 양궁 선수들이 야구장에서 막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 근데 그 친구는 실제로 그런 연습을 하고 그 친구는 어디까지 가봤냐면은 그 지하철역. 그 결과 그 친구는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실전에 가깝게 본인을 맞추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치? 응. 자, 그리고 취약 과목에 대해서 나는 취약 과목이 이런 거였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보완 학습을 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 후배들이잖아,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이. 취약 과목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리부터 취약 과목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공부했다. 저는 이제 수학이 좀 취약한 과목이었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과목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먼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잘 풀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를 이제 조금씩 이제 찬찬히 올려나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게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문제집 있으면 많이 구해서 다양한 유형을 접해보고 또 반복해서 풀어보고 이런 연습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어랑 영어가 제일 취약 과목이었는데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3등급이 나올 정도로 완전 이렇게 바닥이었는데 뭔가를 바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잘 못 봤는데 잘 못 본인한테. 봤는데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그 신영균 쌤 수업 들으면서 약간 개념을 다시 잡고 글을 읽는 요령을 익히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황원이. 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이 좀 취약한 과목이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이 부분에서 취약하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여기서 약하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공부를 더 안 해요. 공부라는 게 사실 자기가 잘하는 과목만 하고 싶거든요. 저도 솔직히 수학
수능 때 잘 보겠지 이런 생각으로 나는 원래 잘하는데 시스템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러면 성적이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다른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독서 영역 비문학에서 과학기술 나오면 돌아버리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 과학주연 보면 맨날 다 틀린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그거를 이제 때우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모의고사 때 또 똑같은 얘기를 해. 선생님 저는 역시 과학 지문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시험장 가서 확인을 해. 역시 나는 과학 지문이 약했구나.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애들 되게 많잖아.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약한 부분을 느꼈다라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게 강의에 도움을 받아서 될 문제냐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될 문제냐도 판단해 보고 그다음 어떤 식으로 이거를 메꿔 나갈 것인지 그런 전략 잘 세워가지고 반드시 그거 떼우고 시험장에 가야 돼. 어느 정도라도 좀 보완을 하고 시험장에 가려는 그런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다졌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지금 이 선배들이 하고 있는 거야. 쟤네들은 특별하니까 서울대 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다들 평범한 학생들이었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도 저렇게가 아니라 나에 맞게 이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야겠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래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어 공부 학습법에 집중을 해서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